실제로 쇼핑몰 창업도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질문을 좀 고쳐서 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쇼핑몰만 가져가면 어때요? 안 돼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예비 창업 패키지도 혁신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아이템 2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프린트된 게 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창업 관련 검색어 유튜브를 중심으로 최근 30일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검색한 걸 한번 저희가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인기 검색어는요, 단연 카페 창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쇼핑몰, 세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 창업 아이템. 어떤 아이템을 제가 해야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검색하세요. 그리고 급상승하는 관련 주제어는요, 반찬. 기승전 우리는 먹는 걸까요? 예,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커피집, 쇼핑센터, 샵인샵, 무점포 판매.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쇼핑몰 창업도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질문을 좀 고쳐서 하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쇼핑몰을 창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쇼핑몰만 가져가면 어때요? 안 돼요. 나 스마트 스토어로 창업할 거예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자금 받고 싶어요. 당연히 안 주죠. 왜냐하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예비 창업 패키지도 혁신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혁신성은 세상에 없었거나 아니면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걸 저희는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아까 나왔던 게 있어요. 반찬 가게를 생각하면 혁신적이지 않은 게 뭘까요? 그냥 오프라인의 반찬 매장이에요. 그런데 이 반찬 매장에서 내가 아파트에 있는 반찬 매장이다. 그러면 그 반찬 매장에서 실제로 테이크아웃은 다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독 서비스는 많이 하지 않죠. 실제로 반찬을 구매하는 분들한테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초이스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으면 전 할 것 같아요. 마른 반찬 오랫동안 먹을 수 있죠. 김추류와 같은 뭐 그런 거,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그 달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단백질, 뭐 비타민, 철분 이런 거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최애하는 그런 반찬들을 갖다가 이렇게 묶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구독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오프라인으로만 구독하면 어때요?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톡 채널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카톡에 들어가면 실제 카톡으로도 이 채널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업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여러분 뭐 김총각내라든가 황일연 복숭아라든가 이런 내가 어떤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현재 저 뭐 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알려주기도 하죠. 이렇게 쇼핑몰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 BM이라고 해요. 비즈니스 모델을 반찬이란 아이템으로 합니다. 근데 반찬이란 아이템을 가지고 쇼핑몰을 만들 거예요. 어디에 만들 거예요? 플랫폼 중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오픈 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위메프나 이런 데에 C2C라 그래요. 내가 직접 입점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관리도 할 수 있는 이런 오픈 마켓에 내가 직접 입점해서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나의 상품도 이렇게 팔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픈 마켓인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G마켓 기타 등등의 쇼핑몰 창업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주세요. 정부 지원금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준다라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은 반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프라인 매장이나 아니면 내가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공간에서 실제로 반찬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제조한 반찬을 온라인에 팔 거예요. 그게 쇼핑몰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독 서비스로 팔 거예요. 이것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의 플랫폼은 뭐가 되냐면 오프라인 매장도 되고 온라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객은 누구예요? 실제 고객이 나한테 반찬을 구독하기도 하고 반찬을 와서 사가기도 하죠. 그러면 B2C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나의 이 플랫폼 고객, 나의 매장에 오는 단골 또는 나의 온라인에 오는 이런 고객들이 3,000명이다, 1,000명이다, 500명이다 이렇게 숫자가 모여요. 그러면 이분들의 욕구, 니즈라고 하죠. 이분들이 원하는 게 반찬만 있을까요? 전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반찬을 파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제철 과일이나 실제 이 플랫폼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업로드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반찬 플랫폼 안에서 반찬도 팔지만 반찬에 김치에 생선에 실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을 B2B 모델로 다른 업체에서 받아서 제가 이 플랫폼 안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BM, 비즈니스 모델은 쇼핑몰 할래요가 아니라 쇼핑몰이 메인이에요. 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O2O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 O2O 비즈니스 모델에서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 그리고 내가 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나의 거래처, 이런 분들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대표님, 저는 강아지한테 좋은 소위 말해 반려동물 1,500만을 대상으로 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쇼핑몰을 만들려고 해요. 이거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그래요. 어떡하죠? 라고 얘기해요. 왜 어떡하죠? 해요? 그래서 반려견에게 필요한 어떤 분야를 하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반려견도 의식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거다 그러면 아플 때 먹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먹는 사료가 있고, 그리고 이 반려견의 나이대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게 달라요. 출산 후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반려견 관련된 모든 토탈 사업을 할 거예요. 이분은 공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이 온라인 몰이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에서도 운영하는 편의점 몰이 있어요. 그러면 편의점은 조그맣고 현대백화점은 크기 때문에 이 운영하는 몰을 만들 때 만드는 비용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를 들여서 온라인 몰을 만들어요. 그러면 현대백화점 몰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작은 업체로 내려간다고 해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내가 쇼핑몰을 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팔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떤 것을 팔 것인가, 이걸 정리를 하세요. 반려동물 쇼핑몰 이게 아니라 반려동물의 사료, 반려동물의 뭐 의료용품, 반려동물의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쪼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나의 고객, 그리고 나의 매출, 향후 홍보 마케팅 전략,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을수록 여러분의 합격률은 굉장히 높아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여러분한테는 현재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요즘에 카페 창업,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뭐 무인 창업, 굉장히 창업에 대한 카테고리들이 많고요. 그리고 급상승하는 검색어가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예전에 삼성이란 곳에서 노블카운티라고 되게 좋은 요양원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 해외 트렌드를 보면 시니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고연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까지 가고, 그런 분들이 많은 이 그 고령화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분들을 공기 좋고 물 좋은 산 속에 또는 바닷가에 이렇게 요양원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해외 사례를 보면요, 도시만의 요양원이 다 있어요. 젊은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면 비슷한 연령대 분들만 보다 보면 어때요? 좋을 수도 있지만 삶의 활력소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고령화 되신 분들은 아픈 게 일상일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아픈 분들끼리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요양원의 위치,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 관련된 부분에 급상승하는 키워드 1번이
요양원 창업,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반찬가게 창업, 부업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반찬가게 창업을 통한 프로세스를 오늘은 정리해 드렸고요. 소상공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 3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도 끝나고 이제부터 여러분 빡시게 준비하셔서 하반기에 사업 나올 때마다 제가 정보를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다음 3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